이번 개인전의 대표 컨셉인 움벨트. 움벨트는 무엇인가요? 네, 움벨트 2000년 초에 꾸준히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었는데 그때 다시 찍어야 되나? 아니, 괜찮아요. 읽었는 데까지 지나가. 신경 쓰.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개인전의 대표 컨셉 움벨트는 무엇인가요? 네, 움벨트라는 개념은 2000년 초에 제가 읽고 있었던 철학자들의 책에서 처음 발견한 개념입니다. 그때 아비투스라는 개념하고 움벨트라는 개념을 이렇게 독일어인데 보통 철학은 독일이 좀 센가 봐요. 그래서 독일어로 이렇게 하던데 독일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움벨트라는 것은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뜻해요. 어떤 존재든 누구든 간에. 관찰의 범위.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인지의 한계.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예전에 애니메이션 벅스 라이프를 보면은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그 곤충과 벌레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끝장면이 넓은 어떤 공원이나 놀이터 구석에 있던 쓰레기통 옆에 있는 작은 풀숲이었어요. 그게 벅스 라이프의 그 마지막 장면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그래서 이 움벨트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처음에 고양이가 우주를 바라보는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그 다음에 우주여행사가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선도 그리고 하다가 근데 그거 자체가 움벨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움벨트가 지금 굉장히 넓어진 거죠. 예전에 우리는 금성과 화성도 별의 하나라고 불렀고 금성도 샛별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인간들이 이제 금성은 지구 옆에 있는 행성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달처럼 햇빛을 반사해서 저렇게 크게 반짝거린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움벨트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나오게 되고 엄청나게 신 다음의 존재일 수도 있죠. 그 가장 넓은 움벨트를 가진 존재가 신 다음에 지금 현재 인간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해를 그리다가 이제 달도 그리고 싶은데 밤을 그리고 싶은데 그럼 달을 그려야 되고 좀 예쁘게 그리고 싶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이렇게 큰 망원경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작은 범위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곤충들의 세계까지 들어간 거죠. 곤충들의 움벨트까지 들어가 본 거죠. 물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흔한 잡초 뒤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반딧불이가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그 존재는 우리가 형광빛, 약간 연두색 형광빛으로 보는 그 반딧불이 색을 핑크색 형광빛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평행우주 관찰자의 우주 그림을 그릴 때는 인간 종들 간의 인간 간의 차이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 간의 세계관의 차이. 그러다가 그게 이제 관찰자의 우주였죠. 또는 기껏해야 고양이와 인간 이 정도. 그러다가 움벨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종이 다양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풀숲 속을 지나가는 그것이 뱀일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고 아주 키 작은 존재의 키 작은 존재가 인지하는 관점을 그리기 시작한 게 움벨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움벨트에 대해서. 다음 질문도 여기서 해요? 일단 3D 움벨트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나 재료, 그러니까 뭐 식물이나 뭘로 만든다. 여기서 하죠.
스타벅스도 하게. 크게 잡을까요? 크게 잡을까요? 여기서 좀 앉아서 하실래요? 그냥 앉아서 하려고요. 왜냐면 그림이 낮아서. 살짝 청정해요. 어. 사진 쓸게. 하나, 둘, 셋. 이걸 사진 먼저 찍고 해야 아, 되겠네요. 저기 루미야. 갤러리 냉장고에 뭐 마실 거 있는데 좀 안내 좀 해줘. 손님들 먹을 수 있어요. 안내 좀 해드려. 알겠습니다. 시리즈 온벨트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나 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온벨트도 어차피 홍채 태양을 그리는 것도 그거는 이제 그 과학기술이 뛰어난 인간의 온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 우주에 있는 은하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줌인이 돼서 점점점 작은 존재들이 바라보는 온벨트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오래전에 제가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양화 전공 오래전에부터 다시 할게요, 교수님. 잠시만요. 네, 오래전에부터.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 저기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소리가 저쪽에 가서. 오래전에 예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동양화 전공자라서 저는 사군자라는 존재를 안단 말이죠. 메란국죽 사군자.
근데 사군자라는 거를 보면서 또 다른 풀들, 다른 식물들을 보면서 현대에 와서는 사군자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는. 그러면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본 식물들이 시멘트 틈 속에서 들어간 씨앗이 이제 이렇게 발화를 해서 자란 잡초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주차장 틈 사이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은 존재들의 움벨트에는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잡초 같아요. 잡초. 여기서 잡초라는 것은 끈질긴 근석을 가진 놈들이라는 제가 높임말이에요. 잡이라는 게 들어가는 스티브 잡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 높임말입니다. 이렇게 낮춤말이 아니고 잡초를 존중하는 용어예요. 잡초가 꼭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포도나무 넝쿨손을 1999년부터 오랫동안 저랑 가장 친숙한 식물이 포도예요. 포도. 포도나무도 지금 한 100그루 이상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4월, 5월 되면은 포도가 쭉쭉쭉 자라기 시작하니까, 포도는 4월은 좀 안 자라고 5월 달에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해요. 5월, 6월에. 그래서 이 움벨트 작품 중에서는 6월의 포도밭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포도는 위에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 추억 중에 하나가, 소나기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 뭐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마당에서 놀 때 우산이 있었더라도 저는 포도밭 속에 들어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 한동안 포도밭 속에 들어가면은 비를 안 맞아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잎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마치 한 마리 야생 고양이가 된 것 같은 느낌? 그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던 포도 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래서 그 추억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포도밭에 딱 들어가면 어렸을 때 그 소나기 올 때 포도밭 밑으로 도망갔던, 피신했던 그 추억. 그래서 지금 움벨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포도하고 잡초예요. 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작은 존재의 시선을 좀 더 색다르게, 폭넓게,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움벨트 핵심 개념은 뭐냐면, 나와 다른 존재는 다른 관점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포용력을 좀 넓힘으로써, 그럼으로써 관객들 또한 좀 더 창의적이 되는, 크리에이티브해지고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또 창의적이 되니까 어떤 그런 효과를 바라는 그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움벨트라는 시리즈가. 그래서 그 작은 존재가 바라보는 인간이 버린 인공물을 그림 속에 넣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영종도에 올라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잡초 속에 인간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게 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도 이거였어요. 요즘 도시 인간들이 잡초 사이로 가장 많이 버리는 쓰레기예요. 인공물 쓰레기예요.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에요. 아마 물론 이제 다른 카페가 씌워져 있는 이 라벨이 있는 일회용 컵들도 많이 있었는데, 종이컵도 있었고 플라스틱 컵도 있었고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한국에서 아마 이 쓰레기가 잡초 사이에 가장 많이 버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버린 이 쓰레기를 곤충들이나 작은 존재는 마치 큰 건물에 굴뚝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인간의 관점이지만 한번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잡초, 다음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들이 인간들이 쓰다가 버린 곰인형이라던가
이런 일회용 컵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 보면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잡초 사이로 스타벅스 일회용 컵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여기 딱 찍혀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스타벅스 컵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알 수가 없어야만이 움벨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곤충의 시각에서 본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 같은 거거든요. 이거 원래 질문이 뭐였어요? 움벨트에 뭐가 등장하나였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네요. 주로 잡초들이 등장하고 어렸을 때 참 저에게 좋은 추억이 있었던 포도가 등장하고 또 포도나무는 저에게 넝쿨손, 희망의 손, 춤추는 손, 욕망의 손이라는 그 작품을 하면서 정말 친숙한 식물이고 그래서 잡초, 포도, 그리고 앞으로 인간들이 버린 인공물 이런 주로 세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고 달은 이제 지금은 주로 보름달이 있는데 나중에는 초승달도 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좀 겹칠 수 있어서 같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움벨트를 제작하는 과정이 하나의 질문이었고 평소 아크릴 위주의 작품 제작을 하시다가 움벨트 제작을 할 때 화가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냐? 아크릴 위주로만 공부하시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갖는 또 이색적인 뭐 감성이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움벨트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는 질문을 던져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답을 할게요. 움벨트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소재가 변화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좀 다른 점들은 홍채 위에 태양을 그릴 때는 실은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그 도넛 모양의 아비투스를 그렸을 때 그건 인간의 세계관을 그린 건데 그거는 그야말로 관념적인 세계, 이데아적인 거죠. 관념적인 세계, 이데아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하나의 인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잡다한 어떤 개념들을 그 도넛 모양으로 그렸는데 태양도 사실적으로 그릴 수는 없었어요. 태양도. 왜냐면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실적으로 그릴 수도 없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약간 동화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태양을 좀 더 회화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과학 잡지에서 보는 천체 사진가들이 찍은 태양처럼 그리다가 점점점 태양이 이렇게 동화처럼 바뀌다가 그 다음에 태양이 꽃처럼 바뀌어 왔죠. 바뀌어 왔는데 이제 달을 그릴 때는 굳이 달을 추상화처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던 거기 때문에 눈부시지 않게 볼 수 있는, 물론 가끔 어떤 달은 눈부시게 반짝일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보통 보는 밤달은 아주 오랫동안 쳐다봐도 되는 그런 어떤 친숙한,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발을 디뎠고 그 달의 흙을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 그래서 달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태양은 굉장히 이데아적이고 우리가 뭐 가볼 수도, 실제로 그래서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만지세요라는 그런 이벤트도 우리가 했었고, 하지만 달은 정말 인간이 실제로 가봤고 만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소재죠. 그래서 달 그림은 정말 피부에 와닿게 그려도 되는 소재였어요. 그리고 달만 그릴 수가 없죠. 아까 말했지만 움벨트의 그 관점이 점점점 줌인이 돼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아주 작은 존재의 관점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존재들이 사는 풀숲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 전시되진 않았지만은 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여기 지금 그 렉자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전시되진 않았지만 2004년 5년에 풀숲
풀숲에서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움벨트 개념인데 그때도 이미 식물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포도나 잡초는 등장하는데 포도는 등장하지 않을 때였죠. 그래서 이 잡초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표현 기법이라는 것은 별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별 그림자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별빛을 가리는 그림자를 그리는 건데 그냥 식물을 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스타벅스 이걸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식물을 올리고 그 별빛을 한 번 뿌려봤고요. 두 번, 세 번째 할 때는 이걸 원근감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식물 여러 겹을 레이어를 넣고 뿌리고 걷어내고 또 뿌리고 하니까는 거기서부터 공간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감이 잘 나타난 그림들이 지금 여기 현재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소재가 태양에서부터 이카루스가 도저히 만질 수 없었던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 그런 굉장히 변화라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관찰자의 우주라는 것, 평행우주, 아비투스, 움벨트라는 개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화가님의 입장에서의 이런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공부했었는데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네요. 네, 현실화된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달과 태양이 갖고 있는 차이점. 네, 차이점. 움벨트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한 식물의 종류 그리고 선정, 배치 순서. 아까 얘기했는데 다 대답한 것 같은데. 포도, 잡초, 주차장의 풀, 사분자. 아니 혹시 이거에서 특별한 것도 있나요? 혹시 만약에 선정을 대답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 종류는 뺄게요. 안 한 대답이 있어요. 식물 종류 물어보세요. 네네. 할게요. 대답 한 번 더 할게요. 구체적으로. 움벨트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한 식물의 종류와 움벨트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한 식물의 종류와 선정, 배치 순서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움벨트에 들어가는 식물들은 가장 먼저는 제가 직접 키우는 식물들로 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고 잡초도 제 화실 내부에 있는 화실 정원 내부에 있는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때로는 걸어 다니다가 길가에 그 예쁜 잡초가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아주 작고 예쁜. 그러면 그 작고 예쁜 잡초를 뽑아다가 그림에 넣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길가에 잡초를 누군가가 뽑고 있을 때는 도둑질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환경미화, 저 사람은 환경미화를 위해서 참 공공근로를 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점들도 하나의 좀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훔쳐가는 개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잡초는. 사람들은 그거를 뽑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쓸모없는 거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잡초를 뽑을 때 심정은 뭐예요? 우와, 이 귀한 잡초 내 작품에 써야지 하면서 뽑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잡초를 뽑고 있는 그 제 마음속을 지나가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점. 그 점도 상당히 이 움벨트 시리즈하고 맞닿는 그런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전주 익산에서 잡초들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영종도에 왔어요. 근데 영종도 제 숙소 근처에 빈터가 있어. 공원이 있는데 세상에 잡초 종류가 똑같아요. 전주 익산이랑. 그래서 야, 이 잡초들의 그 흔히 말하는 나와바리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요, 북한에 가도 비슷하지 않을까?
주로 많이 보이는 게 개망초, 왕고들빼기, 쑥, 뭐 민들레, 강아지풀 엄청 많아요. 강아지풀. 그리고 제가 이름 모를 풀들이 한 두세 종류가 있어요. 아직 나중에 식물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직 모르는 잡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나 영종도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멀리 왔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잡초들의 보편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잡초들을 내 그림에 씀으로써 어쩌면 이 잡초들은 해외에도 똑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미국의 잡초와 필리핀의 잡초는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해외여행이나 레지던시를 가서 뭐 홍채를 여기서 제작해서 가든 해외에서 직접 제작을 하든 간에 각 국가마다의 가장 흔한 잡초를 그림에 넣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각 국가마다의 가장 흔한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 물론 해외에 가도 이게 많을 거라는 약간 씁쓸한 이게 많을 것 같다. 해외에 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사실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네. 현재까지 제작한 움벨트 시리즈의 대략적인 작품 수와 움벨트 시리즈들이 그 세부적으로 또 변화하는 부분이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움벨트 시리즈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나무로 시작했어요. 대나무로 시작하다가 포도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포도에서 좀 눈에 띄는 큰 잡초, 왕고들빼기 같은 거 이렇게 그게 결합이 됐고, 그러다가 점점 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틈 사이 시멘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자라는 민들레나 강아지풀이 놀랍게도요, 약간 건조한 주차장 시멘트 틈에서 자라는 강아지풀은 제 한 뼘보다 작아요, 키가. 그런데 좀 풍족한 곳에서 자라는 강아지풀들 있잖아요. 개망초도 마찬가지인데, 개망초도 다 자란 것 같은데 키가 요만해요. 시멘트 사이에서 자란 애들은. 근데 길거리 개망초 보시면요, 사람 키보다 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5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종류의 잡초인데, 똑같은 강아지풀인데, 강아지풀이 사람 키보다 큰 거 가끔 있어요. 가끔. 아주 뭐 기름진 어떤 강가의 풀이라거나 강아지풀도 꽤 큰 게 있어요. 물론 사람 키보다 큰 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이들보다 훨씬 큰 강아지풀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제가 선택하는 풀들이 현재 작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왜냐면 제 춘법 화실에가 대나무가 있거든요. 사무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식물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관점이 점점 이제 클로즈업이 되면서 작은 잡초들이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공물들, 이제 아까 스타벅스 일회용 컵처럼 인공물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움벨트 시리즈에서. 네. 달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달 색깔이나 뭐. 맞아. 그리고 이제 움벨트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달의 색은 약간 회색에 가까운 흰색이었어요. 그러다가 달을 바라보는 달빛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있듯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컬러 TV를 똑같이 바라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다르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색을. 단지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그 작은 차이를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생명인 거고, 그래서 곤충과 같은, 고양이나 개 같은
우리 인간들과 종이 완전히 다른 종류가 달을 본다면 분명히 색깔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 달, 뭐 노랑 달, 황금색 달, 지금 도자기색, 고려청자빛 달 해서 지금 달의 색깔이 제가 한 8가지 된 것 같아요. 8가지로 달의 색깔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달의 색깔과 또 만들고 싶은 색깔은 반딧불이의 색깔도 지금 2가지인데 핑크하고 흔히 인간이 보는 2가지인데 반딧불이 색깔도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작품 3개거든요. 네. 한번 끊을게요. 예, 좋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